자, 사람의 그 머리가 10분의 한 7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0.7%? 0.7% 정도. 7%라고 7%.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0kg 나가면 그 머리 무게가 7kg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머리를 갖다가 목에 올려놓고 댕기잖아요. 이렇게. 이게 머리가 크면은 무거울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렇게 머리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디스크가 조그만데 손상 당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머리가 자꾸 조그매져야 돼요. 머리가 조그맣게 이제 진화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진화되기 전에 먼저 태어날 때부터 약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형성돼 있어요. 여기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것은 이제 전두동이라고 해서 여기에 공간이 있고, 여기에 이제 사골동이라고 해서 공간이 있고요. 저평동이라고 해서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악동. 이 공간이 있는 거예요. 무게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첫째는 두개골 무게.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뇌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뇌가 있어요. 뇌가. 그러니까 뇌를 보호하려면 뭔가가 딱딱한 게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근데 딱딱한 거는 서로 딱딱한 것끼리 부딪히면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공간을 만들어서 완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갖다가 땅에 이렇게 닫았을 때 뇌가 다치지 않도록 이 공간 안에서 뇌 척수액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뇌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제 왜 머리도 골이 비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골 빈동 그러는데 다 골이 비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사람의 이 피부로는 이게 그 이물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피부라는 게 이렇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뭐래 피부가 한마디로 해서 이제 비닐 랩이라고 하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피부를 벗겨내는 마사지 같은 게 이게 얼마나 한심한 짓거리입니까? 피부로 인해서 이물질이 공기 이물질이라든가 뭐 물이라든가 이런 게 못 들어오는데 마사지 할 때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피 멍들게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이런 이물질로부터 완전히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타서 죽는 거예요. 피부가 보호를 못하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등을 켜고 있지만 끄면은 어떻게? 끄면은 먼지가 무지하게 날아다니다. 먼지가. 그 먼지가 뭔지 어떻게 알아? 뭐 신발굽에서 나온 먼지인지 무슨 석탄에서 나온 먼지인지 요리하다가 세운 생선 그게 먼지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글로는 못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데라고 유일하게 이제 콧구멍하고 입하고 콧구멍하고 입하고 이제 뭐 귀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허가 받고 들어오는 거 허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인천공항을 통해서 뭐 아니면 항만을 통해서 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들어와야지 몰래 막 들어왔다 그러면 총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를 뚫고는 못 들어오게 돼 있는 거야. 오로지 허가를 받고 들어오는 게 콧구멍하고 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콧구멍을 통해서 들어오고 음식물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도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뭐 그 저기 그 유효기간 잘 따져서 하잖아. 혹시 나쁜 놈인지 모르니까. 이 돌아다니는 콜레라 이거 그균 때문에 죽을지 모르니까 마스크도 쓰고 막 코딱지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항에서 일하는 애들이 코딱지, 콧물, 뭐 코털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일부러는 저거잖아요. 편도도 있고 특수부대에 있어요. 편도도 있고 침도 있고, 예,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걸러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가 이제 들어와서 사고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불법을 저지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각 기관마다 위에서는 위액이, 위산이, 뭐 폐에서는 이제 그 방충망이 이렇게 그냥 걸어내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이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걔네들을 콧구멍에서 잡아가지고 얼려내냐면 요 사골동이나 저평동에 이렇게 모아놓고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 쪽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또 머리 쪽으로 또 이게 상악 쪽으로 이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에서 때려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물질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경찰서로 끌고 가서 여기서 이제 추방을 하던 뭐를 하든 하여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요 공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들어왔는데 얘가 보통 놈이 아니야. 여기 말한다고 들어 처먹질 않아. 이랬을 때 여기서 사고가 나는 걸 두통이라고 해요. 두통.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코 쪽에서 나타나 코. 네. 코 쪽에서 나타나는 건 이제 그 비염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사고가 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악동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치통이 생겨요. 치통. 예. 그러니까 얘가 들어온 입자가 이게 보통 놈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 통증을 자세히 보면은 두통은 얘 아니더라도 두통이 일어날 그 다양한 원인이 많습니다. 치통도 마찬가지예요. 치주염 같은 경우가 진짜 있어서 치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콧구멍에서 생기는 건 비염은 이거밖에 없는 거야. 사골동하고 저평동, 특히 이 저평동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콧구멍이 막히는 그 비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콧구멍으로 이제 제 식염수 같은 거 막 집어넣잖아. 그래서 이쪽 콧구멍으로 집어넣어 이쪽으로 빼기도 하고. 또 편백나무 뭐 이런데 거기 가서 이제 누워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하다 말다 편백나무에 쉴 수도 없고 맨날 콧구멍에 소금물 넣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고쳐져요. 비염. 숨을 안 쉬면 되는데 숨을 안 쉬면 비염 생길 일이 없지. 돌아가시니까. 그런데 이게 코를 통해서 이제 이게 들어오는데 그걸 이 공간에서 막질 못하는 거예요. 경찰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자, 이런 증상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머리가 아프거나 비염이 생기거나 치통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비염 치료를 갖다가 편백나무에 가서 누워 있거나 소금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귀하고 여기 저평동 있는 데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거 악관절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돌근입니다. 입돌근. 악관절 쪽으로 연결이 돼서 입돌근하고 저평동하고 저평동하고 악관절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입돌근이에요. 외측 입돌근. 그러니까 이 외측 입돌근을 잘 풀잖아. 그렇게 되면 여기에 순환이 되는 거죠. 여기 저평동이라고 하는 공간에 순환이 돼요. 무슨 순환? 혈액순환. 무슨 순환? 림프 순환. 혈액과 림프 순환. 매개관에서 싸우게 하는 거죠. 매개관에서. 림프는 분산이고 분산, 그렇죠? 혈액은 이제 취사병이 보급로.
그러니까 매겨가면서 계속 싸우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면역력이 좋아지게 되면 비염을 잡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비염은 편백나무에 이사 가서 살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아유르베디에서 보면 이제 콧구멍으로 막 이렇게 그 오일 넣어가지고 코로 빼내는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이제 식염수 같은 거 사서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특별히 없었어요. 물론 이제 병원 치료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그런데 우리 같은 보디워크가 이 입돌근을 갖다가 이완시켜서 이렇게 비염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연구라든가 그런 논문이 몇 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비염 치료를 위해서는 입돌근을 푼 요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환자가 와서 이렇게 막 그 저기 비염 증상을 얘기하면은 입돌근을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입돌근 마사지 뭐 하루 종일 할 수도 없잖아, 그렇죠? 답은 뭡니까? 답은 뭐를 하라고 해? 껌 씹으라고. 씹으면 저 비염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